추석 지나도 받아요. 네, 아주 유행어를 만드는 추석 지나도 명절이에요. 안종범 전 수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짜 성형을 자랑하더니 검찰에서는 아이고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받은 거죠. 이렇게 진술하면 뭐 법적으로 좀 형이 감형이 되는지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 추석 지나도 받아요. 안종범의 공짜 성형 시술 효과는 안종범 부인입니다. 박채윤이 아유 귀찮을 정도로 시술을 받으라고 하네. 난 내 얼굴에 뭐 손대기 싫은데 그 미안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절을 못했다. 그 마지못해 공짜 시술이라더니 뭐 자기 가족끼리 주고받은 내용인가 봐요. 더 예뻐진 거요? 그러니까 딸은 또 우와 이쁜 엄마다. 엄마 너무 이뻐지면 큰일 나요. 시술 받은 사진 올리고 딸도 참여해 성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안종범도 직접 방문해 시술 받은 내용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종범, 박채윤에게 받은 명품 가방 존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니까 안종범 부인이 말합니다. 놓고 갔는데 한 300쯤 하는 명품 가방인데 이걸 어째 해요? 300만 원쯤 한다고. 안종범, 놔둬요. 박채윤 씨가 놓고 갔다 언급된 대화. 묘의 부인이 명품관에 결제해 놓은 가방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끼적고 수선자 된 사람이 자기야 백 좀 사주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와이프가 백을 좋아해요. 대포폰으로 좀 연락해서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대기업 통해서 재단에 이제 출연금 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남편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봤지만. 엄마, 더 이뻐지면 너무 이뻐져서 큰일 나요. 시술 하긴 했어요? 셀카 보내봐요. 으이그, 화장 하나도 안 한 민낯을 찍어 보내라는 남편. 더 예뻐진 거요, 변함. 똑같아요? 우와, 이쁜 엄마다. 안 변했지? 여전히 이뻐요. 시술 전, 시술 후, 피를 빼서 뭔가 한 뒤 보톡스를 약간 맞았고 얼굴에 뭔가 해서 따끔거리고. 필러 보톡스 홈택합니다. 몇 주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네, 뭐 성형수석인가요? 뭐 성형정부도 아니고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넘어가죠. 짧게들. 뭐 차조 교수 한 말씀. 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마지못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나름 네. 일마다 양심이 좀 네. 작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그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이게 그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 기준을 보면요, 하석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 가중 요소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면 감형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마지못해 수동적 받았다는 거 뇌물 아니에요. 수술해서 감형 요소를 그러니까요. 의도하게 발언했는데, 그런 건 알아가지고. 근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놓을 것인가? 예. 제가 보기에 결과는요, 예. 또 이게 요소 중에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가중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 저분은 진지한 반성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결과는 가중 요소로 끝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양무성 박사는 쉬려고요? 아니, 아까 양형 기준 얘기부터 지금 대기실에서 조용해져가지고. 술했지 물어봤거든요. 네. 서변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예, 예. 미워. 그게 서운해요. 저는 넘어갈게요. 예, 그러세요. 정 소장님. 얼굴 고치려다가 신세 조진 꼴인데요. 예. 그 신세를 망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 예.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 예. 뭐 청와대 수석 다 어쩔 수 없었다예요. 나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예, 비포 애프터가 똑같다는 줄 알았네. 그래도 비용 많이 들어간 거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부창부수예요. 아, 부창부수?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마 뭐 아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창부수고. 그래도 그 부인이
예. 그래서 남편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사부곡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경제수석의 역할이 진짜 전도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진짜 경제가 지금 그 어려울 때였는데 예. 경제 살리기 이런 큰 틀에 그런 거 하는 거는 별로 드러난 게 없는데 이렇게 이 명품 가방, 이 성형 이런 실태 아마 현장을 파악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경제수석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해서는 안 될 걸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아내하기, 어머니하기 나름 아닌가 싶어요. 자존심을 지킨다는 건. 그리고 이런 거를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잘못 배워도 뭔가 한참 잘못 배운 인간 군상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보시죠. 국정농단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그 당시 청와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청와대가 국정농단을 덮을 수 있다 착각한 이유. 국회 임기 내 개헌 완성 이걸 아주 가히 신의 한 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병우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출석해라 이러니까 난 국회 나갈 바엔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랬는지 국정농단 밝혀진 뒤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우병우를 어쨌을까? 나가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어때요? 홍보수석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나갈 바엔 그냥 관두어야 나는 그리고 부출석 통지서를 보냅니다. 세요 이때도. 우병우는 왜 국감장에 출석하기 싫었을까? 자,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야, 가히 신의 한 수네. 이 정도면 뭐 다 국정농단 뭐 다 묻힐 것 같아. 그런데 그날 밤에 태블릿 PC가 터진 거예요. 당시 청와대는 왜 국정농단 정말 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차정 교수 다 준비되셨네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 국정농단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헌 뭐 내면 블랙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이 우병우 수석이 국회 안 나가겠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돈이 없나? 네. 처갓집이 못 사나? 가오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인데 내가 돈이 없나? 처갓집이 못 사나? 이런 얘기. 이거는 예. 뭡니까? 이 그 고스톱 칠 때 예. 이 뭐 거의 뭡니까? 고 칠 때 네. 내가 돈이 없나? 처갓집이 못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뭐 우병우 수석은 돈도 많고 처갓집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영화 베테랑의 그 말 노전 황승민이 아주 유명한데 네. 그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네. 그 대사. 예, 그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나름대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오만방자한 말인 거죠. 예. 네. 영화 주인공 되겠는데요, 이 내용이?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뭐 서 변호사는 왜 미소를? 저는 이게 그 착각한 이유가 덮을 수 있다고요. 바로 이게 그 정치인은 항상 이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귀로 들어야 돼요. 바로 이게 서경에 보면요. 예. 천시자하 민시. 항상 이 국민의 눈으로 보고 천청자하 민청. 하늘에게 국민이 듣는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우병우다 3인방이나 김기춘이나 바로 이게 대통령의 귀와 눈을 이게 가려버렸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들은 거죠. 이게 저는 착각의 원인으로 봅니다. 예. 서 변호사 정치하시지 그러세요? 저는 이게 자질이 안 됐어요. 근데 참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데.
실천을 못합니다. 정기영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의 그 청와대 참모들의 수준을 보여준 거지요. 예. 자, 정부 여당이 또는 청와대가 뭐 하나를 던지면, 의제를 던지면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수준을 보여주는 발상이었고요. 예. 저는 그게 근본적인 역사의식, 진실은 지하실에 붙여도 다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그다음에 우병우, 일명 별명이 깁스목인데요. 거만한 성격에 또 미꾸라지가 원래 코너링이 좋은 법 아닙니까? 자, 마지막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박사는 왜? 미꾸라지가 코너링이 좋다는 이야기 깜짝 놀라고 웃었어요. 예. 저는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머리에 묻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헌론 위에 태블릿 PC가 있었던 것이고요. 개헌론이 신의 한수였기는 한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안 나간 이유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참 멋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줍잖게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앞에 민정수석인 김영한 전 수석 따라하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 상황까지 이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따라할 거를 따라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김광덕 전 부장님. 견론을 제기할 때 김성우 전 당시 홍보수석이 이거는 국면 전환 용도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 참모들 사이에서 이건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국면 전환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하루도 못 가서 결국에는 태블릿 PC의 그날 저녁에 오전에 연설에서 그걸 제기했는데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되면서 하루도 못 가서 날아가는 저희 한나절의 꿈으로 멈춰버렸다. 그래서 일을 천하도 안 되고 이런 하루를 못 내다보는 청와대의 당시 상황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죠.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가까이 왔으면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식 교수님. 역대 민정수석들은 왜 국회 나가는 것을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수석도 지금 안 나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 적폐인데 적폐 청산을 앞장서야 하시는데 어쨌든 우병우 입장에서는 개헌론이라는 카드를 딱 들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 그렇죠. 국회 나가서 엑스망신 당하느니 좀 버티고 있다가 개헌론으로 확 덮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태블릿 PC가 나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병우가. 그러니까요. 벅구라지도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모르죠, 뭐. 오늘도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 기준을 보면요. 하석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 가중 요소고요. 그다음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면 가명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수동적 뇌물 수술에서 가명 요소를 의도하게 발언했는데 그런 건 알아가지고. 근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놓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 결과는요. 또 이게 요소 중에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가중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분은 진지한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결과는 가중 요소로 끝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양무성 박사는 쉬려고요? 아니, 아까 양형 기준 얘기부터 지금 대기실에서 술했지 물어봤거든요. 서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미워. 그게 서운해요. 저는 넘어갈게요. 네, 그러세요. 정 소장님. 얼굴 고치려다가 신세 조진 꼴인데요. 신세를 망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 뭐 청와대 수석 다 어쩔 수 없었다예요. 나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똑같다는 줄 알았네. 그래도 비용 많이 들어간 거라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부창부수예요. 부창부수?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마 뭐 똑같지 않습니까? 부창부수고. 그래도 그 부인이 가서 남편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사부곡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경제수석의 역할이 진짜 전도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경제가 지금 그 어려울 때였는데 경제 살리기 이런 큰 틀에 그런 거 하는 거는 별로 드러난 게 없는데 이렇게 이 명품 가방, 이 성형 이런 실태 아마 현장을 파악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경제수석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해서는 안 될 걸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아내하기, 어머니 하기 나름 아닌가 싶어요.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이런 거를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잘못 배워도 뭔가 한참 잘못 배운 인간 군상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보시죠.
국정농단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그 당시 청와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청와대가 국정농단을 덮을 수 있다 착각한 이유. 국회 임기 내 개헌 완성, 이걸 아주 가히 신의 한 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병우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추석 지나도 받아요. 왜? 아주 유행어를 만드는 추석 지나도 명절이에요. 안종범 전 수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짜 성형을 자랑하더니 검찰에서는 아이고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받은 거죠. 이렇게 진술하면 뭐 법적으로 좀 형이 감형이 되는지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 추석 지나도 받아요. 안종범의 공짜 성형 시술 효과는 안종범 부인입니다. 박채윤이 아유 귀찮을 정도로 시술을 받으라고 하네. 난 내 얼굴에 뭐 손대기 싫은데 그 미안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절을 못했다. 그 마지못해 공짜 시술이라더니 뭐 자기 가족끼리 주고받은 내용인가 봐요. 더 예뻐진 거요? 그러니까 딸은 또 우와 이쁜 엄마다. 엄마 너무 이뻐지면 큰일 나요. 시술 받은 사진 올리고 딸도 참여해 성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안종범도 직접 방문해 시술 받은 내용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종범, 박채윤에게 받은 명품 가방 존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니까 안종범 부인이 말합니다. 놓고 갔는데 한 300쯤 하는 명품 가방인데 이걸 어째야 해요? 300만 원쯤 한다고. 안종범, 놔둬요. 박채윤 씨가 놓고 갔다 언급된 대화.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봤지만. 엄마, 더 이뻐지면 너무 이뻐져서 큰일 나요. 시술하긴 했어요? 셀카 보내봐요. 으이그, 화장 하나도 안 한 민낯을 찍어 보내라는 남편. 더 예뻐진 거요, 반함. 똑같아요? 우와, 이쁜 엄마다. 안 변했지? 여전히 이뻐요. 시술 전, 시술 후, 피를 빼서 뭔가 한 뒤 보톡스를 약간 맞았고 얼굴에 뭔가 해서 따끔거리고. 필러 보톡스 홈택합니다. 몇 주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네, 뭐 성형수석인가요? 뭐 성형정부도 아니고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넘어가죠. 짧게들. 뭐 저 차조 교수 한 말씀. 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마지못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나름 일말의 양심이 좀 네. 작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이 설명을 좀 드리면 묘의 부인이 명품관에 결제해 놓은 가방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웃기죠. 수술에 된 사람이 자기가 백 좀 사주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와이프가 백을 좋아해요. 대포폰으로 좀 연락해서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대기업 통해서 재단에 이제 출연금 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